나 다시 돌아갈래. 이 절규? 영화 박하사탕 하면 딱 떠오르죠. 네, 정말 강렬한 대사였어요. 김영호라는 인물의 모든 걸 함축하는 듯한. 오늘은 바로 그 영화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이랑요. 또 보내주신 영화 평론을 가지고 좀 깊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좋습니다. 그 평론이 단순히 줄거리 요약을 넘어서 시대적 배경하고 개인의 비극을 잘 연결해주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어떻게 그 순수했던 한 영혼이 그렇게까지 망가져야 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는 거죠. 특히 영화가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. 현재에서 과거로. 그 방식이 아주 독특하면서도 효과적이죠. 네, 시작은 완전 삶의 막다른 골목에 선 모습인데 그렇죠. 거기서부터 이제 과거로 파고드는 거죠. 오늘 저희는 그 평론을 길잡이 삼아서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, 또 시대의 폭력이라는 게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왜 여전히 중요한 이야기인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평론에서 가장 먼저 짚는 게 역시 김영호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나는 시대의 폭력, 특히 그 국가 권력의 힘이거든요. 네, 그 거대한 힘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하게 망가져가는지를 보여준다고 하죠. 그래서 그 외침, 나 다시 돌아갈래. 이게 결국엔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 그 순수한 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어떤 절규 같은 거잖아요. 맞아요. 영화는 그 순수했던 시절을 우리한테 보여주죠.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박하사탕처럼 뭔가 맑고 달콤했던 기억들. 첫사랑 수님 씨와의 추억이라던가 사진가를 꿈꾸던 그런 젊은 시절 모습이요. 네, 평론은 바로 그 순수함이 결정적으로 깨지는 순간을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경험으로 보고 있어요. 군인 시절이죠. 그 지점이군요. 평론 분석에 따르면 그 국가폭력이 막 휘몰아치던 현장에서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렇죠. 특히 그 혼란 속에서 수님 씨를 닮았던 여학생에게 총을 쏜 경험. 이게 영호의 영혼에 정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나중에 면회온 수님 씨마저 그렇게 차갑게 밀어내버리는 거고요. 네, 그 상처가 그냥 개인적인 아픔으로 끝나지가 않아요. 평론이 주목하는 건 그 다음의 변화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. 어떤 변화 말씀이시죠? 1987년 이제 경찰이 된 영호가 자신이 겪었던 그 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. 가해자가 되는 거죠.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 과정이군요. 네, 평론 분석에 따르면 그는 이제 고문 기술자가 되어서 인간성을 거의 잃어버리고 그 폭력적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. 한때 삶은 아름답다고 그렇게 순수하게 믿었던 청년이었는데 그렇죠. 근데 이제는 그 말을 자기가 고문했던 사람한테 막 냉소적으로 던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. 스스로를 조롱하듯이. 정말 비극적이네요. 평론은 그러니까 영호를 단순한 악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, 맞아요. 단순히 설닥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적 폭력 안에서 피해자였다가 또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서서히 영혼이 파괴된 인물로 보는 거죠. 국가라는 그 거대한 폭력 앞에서 개인의 꿈이나 순수함 같은 건 너무 쉽게 부서지고 결국 남는 건 망가진 내면이랑 자기 파괴뿐이라는 그런 분석이군요. 그렇습니다. 평론 저자는 영호가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강조해요. 국가폭력 시스템 안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내면은 이미 다 망가졌고 사업 실패나 이용 같은 외부적인 삶도 다 파탄나고 결국엔 자기 파괴로 치닫게 되는. 결국 이 평론은 박하사탕을 국가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아주 가슴 아픈 기록으로 보고 있네요. 네, 그렇죠. 영호의 비극이 그냥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현대사 속에서 그렇게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겠죠? 영화도 그렇고 이 평론도 그렇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그 미친 역사 속에서 개인은 과연 어떻게 자기 자신을, 그 순수함을 지킬 수 있었을까? 맞아요.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?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직전 1979년 가을에 혼자 강가에서 울고 있던 그 젊은 영호의 모습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거겠죠?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만약에 영호의 삶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혹은 우리 자신의 삶이라도요. 무엇을 좀 바꾸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
아니면 혹시 그 시절을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면서 순수합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정말 없었을까? 뭐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? 네, 그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네요. 어쩌면 영호가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외쳤던 그 순간으로 정말 돌아가서 만약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한 번쯤 각자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